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1교시 이어서 2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는 내년에 이게 실적이 삼성전자 역대 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매출이 한 300조 이상은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60조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좋은데 과연 주가가 과연 그렇게 떨어질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당장은 조정받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중국, 헝다그룹 파트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 전력난 엄청 많아. 주위에 악재들이 많아요.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 때문에 고스란히 삼성전자가 좀 피해 보기는 해요. 근데 삼성 자체에는 악재는 없는데 너무 주위에서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뿐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진짜 말 그대로 허접한 회사인지,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건지, 부실한 회사인지, 미래지향적인 건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회사 투자하면은 그게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었으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한번 끝장 내본다, 한번 독하게 먹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보고 결정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수출 문제에서 이번에 9월 수출이 2개월 만에 65년 한국 무역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한 6천억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석유 등 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액 역시 가파르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그 헝다 사태, 중국 진짜 헝다 때문에 참 아주 골 때립니다. 여기에 또 우리 전력난이 있어. 중국 전력난.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죠. 여기 또 해상 운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4분기에 그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면은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16.7% 증가해가지고 한 558억 3천만 달러 됩니다. 558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이러한 수출액은 무역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로 6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대. 가장 많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종전 그 최고 기록이 올 7월 554억 8천만 달러였는데 다시 2개월 만에 이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그 일평균 수출액이 한 26억 6천만 달러 됩니다. 26억 6천만 달러. 이 또한 무역 역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최대 실적.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일부터 11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677억 달러. 역대 같은 기간 1위죠. 1위입니다. 수출 역사 갱신에는 반도체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지난달 그 반도체 수출액이 121억 8,100만 달러였어요. 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냐? 21.8%입니다. 21.8%를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주력 제품 중 9개 그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는 감소했는데도 수출 총액 면에서는 역대 최고치다. 역대 최고 기록 달성에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 수출액 증감이 반도체 수출 증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결국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교역 회복과 함께 증가한 그 반도체의 수요 영향이 커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간재하고 석유화학, 석유 제품, 그 철강의 수출도 호조를 이어가는데 각각 전년 동월 대비해서 51.9%, 78.7%, 뭐 41.8%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높아요. 석유화학 분야는 인프라 수요 증가를 해가지고 합성 수지하고 합성 고무 수출이 늘어난 독이 크네요. 그리고 경제 마진이 회복된 점은 그 석유 제품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 철강의 경우 수출 물량 자체는 줄었는데 철강석 가격 상승에 제품 단가가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중국의 실적 호조가 돋보이고 9월 중추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5G 인프라 확충하고 건설 경기 그런 개선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하고 석유화학 그 부분의 수출이 호조를 이뤘어요. 이를 기반으로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2위, 수출 증가율은 17.3%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액 역시 크게 증가한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월별 수입 증가폭은 9개월째 상승 중인데 하여튼 이 때문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지만은 무역 수지를 따져봤을 때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42억 달러에 그친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우리 수출 성장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약간 내다보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 실적 자체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수입 증가율이 높아져가지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랍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은 분명하겠지만요. 연말로 갈수록 작년의 그 기저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많이 낮은 상태로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이 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하고 기업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상승세가 좀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가 봐요.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물류 애로 때문에 그런 부품 공급 차질,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막 이런 것들이 위협 요인이죠. 바이러스, 물류, 부품 공급,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현재 그 좋은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는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수출 하나는 잘한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짱이다. 반도체가 짱이다. 진짜 반도체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엄청 파는 거야 지금 하이닉스하고. 하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부실한 기업이 아니야. 이 정도로 좋은데 뭘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반도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잘 팔리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